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행적들이 끊임없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날, 현 남편과 태연하게 노래방 데이트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고유정이 31일 날 자신이 살고 있던 청주로 이제 귀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 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진 게 거의 일주일 만이었다 그래요. 25일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31일까지, 그러니까 청주에 올 때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남편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하.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현재 남편은. 그래서 네. 이제 고유정이 돌아오니까 병원 가서 치료도 좀 받게 하고 네. 또 마음을 달래줄 요량으로 노래방 데이트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거길 태연하게 다 따라다녔다는 말이죠. 아무런 심정이 도용료 없이 잘 따라다녔고 노래까지 잘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알고 봤더니 바로 그날 이미 전 남편의 시신을 2차로 훼손시키고 버리고 온 날이었던 겁니다. 네. 자, 아내 고유정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남편. 보통 남편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전 남편의 남동생에게 이 고소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걸기도 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남편한테 이제 그 전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하면서 보여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보낸 것처럼 돼 있는데 내가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전 남편이 그렇죠. 보낸 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재 남편으로서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고유정이 전 남편의 핸드폰으로 보낸 자작 문자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고서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은 그러니까 숨진 피해자의 그 동생한테 화를 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모든 것을 다 깜빡 속아왔던 그런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 건데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뒤늦게 이 현 남편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아내인 고유정의 행동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범행 전에는 전혀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에는 그런 이상함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편이 이제 지금 와서 자기 유추를 해보니까 네. 자신의 아들이 숨진 것도 그렇고 실제 당시에 고유정의 행동 자체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았다. 왜냐하면 고유정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집을 일단 나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도대체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빨리 신고를 좀 풀어달라. 아하. 내가 여기 딴 데 있으니까 풀어달라. 네. 이런 이야기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고유정이 어디서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연락 온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자신의 자녀가 이제 죽을 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기가 걸렸다고 그러면서 네. 실제 본인이 이제 갇힌 방을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딴 방을 썼다는 거죠. 그 숨진 날. 그 다음에도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네. 그런 것 등등을 이제 비춰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시에 범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숨진 그 정황에서도 뭔가 고유정한테 이상한 어떤 징조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정의 이상한 행동을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이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정황 그리고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의 정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남편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놓고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그게 이상했구나라는 거죠. 그렇군요. 현장에 자, 그런데 없었던 것처럼 꾸민다든지. 숨진 전 남편과 고유정이 이혼했던 주된 사유가 고유정이 평소에 폭언 그리고 남편을 폭행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밝혔는데 현 남편한테도 폭언과 폭행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숨진 전 남편과에 관련해서는 그 숨진 남편의 동생의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이 고유정에게 휴대전화로 만나서 피부가 찢어진 적도 있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도 흉기를 들고 형을 향해 같이 죽자. 아하.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 주장을 편 거죠. 네. 그런데 현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따라줬다. 네. 다만 고집이 센 편이었고 다툰 적이 있을 경우에는
죽겠다. 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고집이 굉장히 셌다.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폭행이나 폭력을 휘두르지는 폭력적인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행동은 보이지 아마 않았다. 네. 같이 동거한 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고유정이 과거에 전 남편하고 헤어진 이유가 폭력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약간 자제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진 직후에 경찰에서는 이 현 남편인 그 친아빠가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을 밝혔고 그 아버지는 나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엇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란이 일자 이 아버지가 사진을 하나 공개했어요. 어떤 네,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에서 출동을 했던 그리고 네. 출동했던 상황을 기록하는 기록지인데요. 네. 그 사진에 보면은 분명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이의 친부가 직접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네. 비강 주변에 피가 고여 있었다. 이런 아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은 사실 경찰하고 그러니까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서로 지금 그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당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경찰은 당시 심폐소생술을 한 적이 없다더라. 네. 이거 왜냐하면은 부검을 해보니까 네. 뭐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이 갈비뼈라든지 이런 데 손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전혀 손상도 없고 네. 동든 자국도 없더라.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지 않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유정의 지금 현재 남편은 원래 10년차 소방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원래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CPR을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지 않는 데다가 네. 약간 좀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골절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았을 뿐이지 네. 실제로는 그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이제 증거를 제시한 거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왜 자꾸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경찰이 막 서둘러서 이런 입장들을 자꾸 밝히면서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스텝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 경찰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제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버지 마찬가지고 경찰 입장에 보면 사실은 시체 부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보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당시에 일단 그 고유정이 일단 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유정에 대한 수사가 좀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참고인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온다니까 한참 뒤에 15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와서 입장에 보면 당시에 고유정이 분명히 다른 방에 있었고 자기는 같은 방에 있었는데 왜 고유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하.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수사를 받고 왔다 보니까 당시에 그 전기 패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피가 이렇게 상당히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유정이 다 치워버렸답니다. 아하.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의 정황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똑같죠. 락스 같은 걸 사서 전부 다 네. 깨끗하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똑같은 해버렸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편이 그때 당시에 피가 묻어있던 이불을 오늘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도 초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지금 CPR 같은 경우도 남편은 10년차 지금 전문 이 소방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안에 손상이 없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당시 그렇죠. 119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네. 이게 뭔가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보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요즘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유착 의혹 같은 것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요. 오늘 피해자와 고유정의 아들에 대해서 고유정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친권 상실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피해자 유족이 심판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유정이 그 아들,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에 대해서 지금 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의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 아하. 이런 겁니다. 네. 지금 그 숨진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촉망맞는 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허권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 있는데 아. 아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 재산 그 관리, 행사, 이 권한이 고유정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친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정에게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의 주장은
형의 특허권, 이 재산 문제까지 넘겨줄 수가 없다. 네. 형이 죽은 것만도 억울한데 그 노력의 결실까지 그렇죠. 고유정이 갖게 할 수 없다. 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유정 사건은요,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행 동기가 언제쯤 밝혀질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